자, 오케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한번 책을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명제와 조건에서 역이랑 배우를 배웠죠. 그래서 명제가 참일 때 배우 명제가 참, 그렇지? 그러니까 명제랑 배우 명제는 참거짓이 동일하고, 근데 역 같은 경우에는 따져봐야 되죠.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모르는 거죠. 따져봐야 돼.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런 내용이죠.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인데, 어, 이제 우리가 좀, 이제 편하게 기호로, 그러니까 만약에 P면 Q이다. 이거잖아. P면 Q이다. 근데 이럴 때, P면 Q이다가 참일 때, 이렇게 써. 화살표를. P면 Q이다가 참이라는 거를 이렇게 쓰고, 그쵸? 그럼 반대로 뭐 참이 아닌 거는 이렇게 쓰겠죠. P면 Q는 참이 아니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해주는데, 자,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뭐였냐면은 이제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일 때 조건 P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하고 조건 Q의 진리집합을 라지 Q라고 했을 때, 그쵸? P가 Q에 포함이 될 때가 바로 P가 Q이면 참이었죠. 그치? 자, 그러면은 만약에 P면 Q이다가 참이라면은 바로 이제 집합 P가 진리집합, 조건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조건 P가 조건 Q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라지 Q에게 포함이 되는 관계죠. 그치? 이런 관계인 걸 알 수가 있고, 자, 근데 만약에 어떤 또 Q이면은 R이다. 로도 참이야. 그러면 지금 이제 집합 조건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라지 Q, 조건 R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라지 R이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얘도 Q도 R을 그러면은 포함을 하는 거죠. 그죠? Q도 R을 Q가 R에 포함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결국에 뭐냐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P면 Q이다가 참이고 Q면 R이다가 참이면 그러면 결국에는 집합 P가 집합 R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P면은 R이다, 이게 Q가 아니라 R이죠, R. P가 R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P면 R이다도 참이 되는 거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3단 논법이라고 하는데 3단 논법.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화살표가 이어지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P면은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가 참이면 결론적으로 P면은 R이다가 참이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3단 논법이라고 하고 이렇게 화살표가 이어지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집합 P가 집합 R에 포함되기 때문에 얘가 참이 된다. 그렇죠? 이렇게 이어진다. 생각을 하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내용을.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세조건 PQR에 대해서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러면 일단 얘가 이제 판단론법 이렇게 이어지게 만드는 거야 지금. 자, 그러면 일단 P면 not Q이다. P면 not Q이다가 참인 거 알았고, 그러면 일단은 not R이면은 Q이다가 참인데,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명제가 참이면 또 대우 명제가 참이니까 두 번째 거에서 not Q이면 바로 R이다가 참이겠죠. 그러면 얘가 요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냐면 P면은 R이다가 참인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근데 1번에서는 지금 P면 not R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X죠. 그래서 요거 X 알 수 있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2번도 P면은 not Q이다. 그런데 얘도 대우명제 not Q이면은 not R이다가 참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어지니까 P면 not R이다가 참이 되겠죠. 그러면 이건 보니까 2번은 맞죠. 그치? 2번은 P면 not R이다. 이거는 맞는 거지. 참인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면 3번은 지금 Q이면 not P이다. 근데 뒤에 거랑 이어져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앞에 거의 대우명제 P면 not Q이다. 요게 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not Q이면 R이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어지기 때문에 P면 R이다가 참이 되는 거 알 수 있죠. P면 R이다.
P면 R이다. 그래서 지금 얘도 3번도 X인 거 알 수 있지? not P라고 나왔으니까 X고 4번도 P면 Q이다. 그 다음에 지금 뒤에 거의 대우명제 Q이면 R이다. 얘도 이어지니까 P면 R이다가 참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4번도 X죠. not P라고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면 자 P면 R이다. 라는 얘기는 바로 P가 진리집합 조건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라지 P가 라지 R에 포함이 되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라지 Q 집합 Q 진리집합 얘가 또 R에 포함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일단 뭐 R 안에 PQ가 있는데 근데 얘네끼리 관계는 모르죠. 얘는 뭐 서로 포함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5번은 X가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 3단 논법 이렇게 이제 우리가 대우명제 참인 거 이용해서 이렇게 얘를 이어주게 만들면 그러면 어,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유제 6번 한번 바로 이어서 한번 바로 풀어봅시다. 잠깐만 이게 21-8번이 연습 문제인가? 21-8번 연습 문제? 연습 문제? 근데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아니죠?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 같은데? 자, 오케이. 가영이 잘 풀었고요. 아, 오케이. 했어? 오케이. 뭐, 잘 안 되면 질문 다시 또 할 수도 있죠. 근데, 됐어? 오케이. 자, 시은이 잘 풀었고.
야, 하준이는 키 더 컸냐? 그때 저번보다? 너 키 몇이냐, 지금? 키 몇이야? 97? 아, 남자애들이 언제까지 크지? 나는 딱 고1 때까지 크고 안 컸는데. 여자애들은 언제까지 크냐? 여자애들은 더 빨리 멈추지 않나? 중3? 중3? 어떤 애들은 20살 때까지 막 크고 막 그런 애들 있다고 그러는데. 아, 근데 키가 또 중요하죠. 근데 요즘엔 그거 뭐 수술도 있다고 그러는데, 무슨 뭐, 애들 막, 호르몬 주사 맞고, 아, 내 키도 물어보는 거야, 지금. 나 키, 내 키 몇이냐고? 아, 글쎄요. 퀴즈. 아무튼, 아, 아무튼, 요즘에 막 애들 막 호르몬 주사 맞고 막 그러던데. 아무튼. 그거 막, 한창 클 때는 막 떨어지는 꿈 꾸고 막 그러지 않나? 아닌가? 아, 이게 예전에 내가 술을 안 먹었을 때는 중간에 잠을 잘 안 깼었는데, 술 먹은 다음부터, 씨, 좀 잠을 중간에 많이 깨가지고. 아무튼. 자, 오케이. 자, 여기까지 됐죠? 다 들렸죠? 됐죠? 자, 그러면은 계속 봅시다. 이어서. 봅시다. 지은이 내 키가 궁금하면 한번 학원에 와. 학원에 와서 봐. 한번 놀러 와. 아무튼, 봅시다. 자, 기호문제 7번을 보면은요, 자, 다음 두 명제가 모두 참이라고 한다. 이럴 때, 이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해서 하나의 명제가 더 필요하다. 이럴 때 지금 필요한 명제를 구해라. 일단 보면은요, 뭐냐면, 봄이 오면 꽃이 핀다. 그쵸? 봄이 오면 꽃이 핀다. 야, 그 단아까 걔는 갑자기 유명해진 거냐? 여기 꽃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 걔 이렇게 쓰던데? 꽃 써가지고 뭐, 단아까 걔 갑자기 유명해진 거냐, 왜? 얼마 전에 성시경 거기도 나오는데. 그 뭐, CGV 보니까, 그게 뭐지? 갑자기 내한공연, 단아까 내한공연 해가지고 그거 뭐 팔고 막 하던데 지금. 정체가 뭐지? 아,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 아무도 안 알아주고 그거 딴 애들이 그럴 시간에 때려치라고 했던 막 그랬는데 걔가 끝까지 밀고 나가니까 그게 탁 한순간 뜨잖아, 그게. 그러니까 참 남이 뭐라고 해도 그냥 계속 자기 주관을 지키고 이게 또 중요하다니까. 근데 아무튼 갑자기 이렇게 뜨네, 걔가 갑자기. 아무튼 자, 그래서 봄이 오면 꽃이 핀다. 갑자기 꽃 보이는 생각이 났어. 자, 그 다음에 날씨가 춥지 않으면 날씨가 춥지 않으면 날씨가 춥지 않으면 제비가 돌아온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게 아까처럼 이어져야 되죠. 그러면 이제 봄이 오면 꽃이 핀다. 이제 요거 됐고, 날씨가 춥지 않으면 제비가 돌아온다 됐으니까, 여기 사이에 얘를 이어줘야 되지.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 꽃이 피면, 날씨가 춥지 않다가 있으면은 이게 내용이 쭉 이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굳이 말하면은 4단 문법이죠. 그죠? 봄이 오면 꽃이 핀다. 꽃이 피면은 날씨가 춥지 않다. 날씨가 춥지 않으면 제비가 돌아온다. 이렇게 쭉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봄이 오면 제비가 돌아온다. 이게 이제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있으면 되는데 지금 문제 지문을 읽어보니까
꽃이 피면 날씨가 춥지 않다. 그러면 근데 이거 꽃이 피면 날씨가 춥지 않다를 읽어보니까 여기 사이에 없죠. 그쵸? 근데 우리가 그쵸 알다시피 명제와 대우 명제가 참고듯이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는 날씨가 추우면 그쵸? 날씨가 추우면 꽃이 피지 않는다. 여기 있으면 저게 같은 명제가 되는 거죠. 명제와 대우 명제 참거짓이 동일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래서 내용 잘 이해되죠? 아무튼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유제 7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오케이. 가영이랑 제니 잘 풀었고요. 자, 오케이. 주혁이 잘 풀었고, 여기 답이다. 아, 써있구나, 근데 답이. 여기다 답이라고 써있네. 지금. 오케이. 주혁이 잘 풀었고, 오케이. 시은이도 잘 풀었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 내용을 좀 봅시다. 어, 다음 내용이 이제 뭐냐면은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 있는데, 그렇죠? 사람은 뭐 동물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 사람이면 동물이다. 사람이면 동물이다. 그죠? 이거 맞는 거잖아. 근데 동물이면 사람이다. 그죠?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이제 P면 Q이다라는 게 있을 때 아까 우리가 이제 배웠던 게 가정 결론이라고 한다면 이거의 진리집합 라지 P 그 다음에 진리집합 라지 Q라고 했을 때 얘가 여기 포함이 돼야지만 참이 되고 자 이럴 때 이런 관계에서 P는 Q이기 위한
키우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 그래, 충분 조건. 그러니까, 사람이면 지금 동물이라고 말하기에 충분한 거죠. 그치? 근데 Q는, 이 관계에서 Q는 피이기 위한 바로 필요 조건, 이렇게 부르죠. 이런 위의 관계에서. 왜냐면, 동물이 뭐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치? 그 옛날 막 공포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구미호가 막 사람 간 빼먹고 막, 그래서 뭐, 그때 막 나왔었는데, 뭐 전설의 고향 막 이런 거 보면은 뭐, 마지막 그 100개 중에서 99개까지 먹었었는데, 하나는 못 먹어서 막, 사람이 안 되고 나오잖아. 그래서 아무튼, 필요한 거죠, 조건이. 그러니까 뭐 직립보행을 해야 되고, 뭐 언어를 써야 되고, 뭐 도구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많이 필요한 조건이 많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관계에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그 다음에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게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뭐, 이렇게, 얘가 가끔 문제가 이게 순서가 바뀌기도 해. Q이기 위한이 이렇게 앞에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일단 주어는 P는이죠, P는. 그러니까 Q이기 위한 P는.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주어가 P는이기 때문에 P는 충분 조건이죠. P는 이 관계에서, 이게 순서가 바뀌더라도 P는 충분 조건. 그치? 그러니까, 사실 명제가 얘네 관계만 잘 알면 끝나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외웠냐면,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조금 이제 유치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외웠냐면, 이 세 가지 관계만 알면 되는데, 그러니까 화살표가, 진리집합은 일단 얘가 이렇게 막히니까, 그쵸? 막히면은 안 되니까, 요렇게 해서, 요거, P면 Q다. 참을 때, P가 집합 Q에 포함된다. 이거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P가 Q한테 주잖아. 충분하니까 주는 거죠. 충분하니까. 그 다음에 Q가 받잖아, 지금. 그죠? 필요하니까 받는 거죠. 아무튼, 어떻게 외우던지 간에, 어쨌건 이거를 관계를 알아야 돼. 이 세 가지 관계를 알아야지만 문제가 풀려. 사실 이거 하려고 지금 이제 계속 지금까지 한 건데, 명제는 이 세 가지 관계만 이해를 하면,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P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인 관계. 그러기에는 이제 P는 Q랑 같은 거죠.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그럴 때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불러. 이게 똑같이 P랑 Q랑 같을 때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게 더 큰 집합인지, 어떤 게 뭘 포함하는지를 우리가 알면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거 보기 문제만 해볼까? 일단은 보기 문제만 한번 해봅시다. 보기 문제만. 자, 일단 보면 자, x가 1이면 x제곱이 1이 되기 위한 일단 x는 1이 있잖아. x는 1이 있고 그 다음에 x제곱이 1이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이거 할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요거는 참여가 어디죠? x가 1이면 x제곱 당연히 1이죠. 참이죠. 그런데 요거는 참여가 어디죠? 그쵸? 이거 거짓이죠? x는 요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화살표를 얘가 주잖아. 그쵸? 화살표를 주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충분 조건. 그치? 화살표를 주니까 충분 조건.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자, x가 2보다 크면 x가 4보다 크다. 그러면은, 일단은, 요거는 참여가 어디죠? 그쵸? 왜냐면 2보다 큰 게, 뭐, 3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쵸? 이런 경우는 이제, 이건 거짓이지. 안 되죠? 근데 요거는 참여가 어디죠? 그쵸? 요거는 지금 참이 되죠. 그러니까, 뭐, 수직선을 그려봐도, 2보다 큰 게 있는데 이제 4보다 큰 거.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2보다 큰 게 4보다 큰 거를 포함을 하니까, 그죠? 아무튼 화살표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필요 조건이죠. 필요 조건. 그 다음에 3번은 A는 B면 A 플러스 M, B 플러스 M이 같다. 이거 참여 오죠. 그죠? 요 지금 양변 같은 수를 더해도 식이 안 변하니까 참이죠. 그 다음에 똑같이 M을 빼도 식이 안 변하니까 이것도 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화살표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니까 이럴 때는 바로 필요 충분 조건. 정확히 두 개가 같은 거죠. 이때를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이제 어떤 걸 큰 집합인지 뭐가 더 뭘 포함하는지 생각을 하면 되고 이제 지금은 쉬운데 이제 이게 좀 나중에 풀다 보면 좀 어려운 게 나와. 이게 막 막 틀리기 쉽게 문제가 나오고 막 이래서 나중에 막 또 기억, 니은, 디귿 해서 물어보고 막 하는데 그런 얘기고 자 그러면은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뒤에 거 봅시다. 오케이 10분 뒤에 봅시다.
자, 오케이. 잘 썼죠? 그거 시은이는 그 위에 거 화면 효과냐 그거 뭐냐? 그 방에 그렇게 걸어놓은 건 아니지? 화면 효과냐 그거? 아 그렇구나. 오케이. 그거 그렇게 그런 거. 그런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자자 다 왔죠? 지금 딴 애들 잘 듣고 있는 거죠 지금. 얘네 다 있죠 지금 자리에. 자 봅시다. 이제 뭔 얘기냐면 아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P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P다도 참이면 그쵸? P가 Q에도 포함이 되고 Q도 P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P랑 Q랑 서로 같은 거였죠. 집합의 상등이었고 그런데 아까 이제 만약에 P면은 Q이다가 참이야 그리고 Q이면은 R이다가 참이야 그러면은 이제 함락문법에서 이제 P면은 R이다도 참이었잖아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또 R이면은 P이다도 참이면 그러면은 P가 Q에 포함이 되고 또 Q도 R에 포함이 되는데 다시 R도 P에 포함이 되는 거죠. 얘는 바로 그죠? 이런 관계겠지.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렇게 세 개가 다 같은 집합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얘기고. 자, 그러면 봅시다. 한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너무 빨리 지나갔나? 자, 그러면은 문제를 봅시다. 자, 22-8번 문제를 보면은요. 자, 일단은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는 P는 충분이니까 P는 충분이죠. 그러니까 P가 화살표를 Q한테 주는 거지.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자, 근데 이제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화살표를 받는 거죠. R한테 화살표를 받는 거야. 그 다음에 R은 S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R도 S한테 화살표를 받는 거죠. 받는 거고. 그 다음에 S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S도 화살표를 받는 거죠. 그쵸? 이거.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방금 한 것처럼 그쵸? 이게 만약에 두 개짜리면은 P면 Q다도 참이고 Q이면 P다도 참이면 결론적으로 이게 P도 Q에 포함이 되고 Q도 P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R이다도 참이고 R이면 P이다도 참이면 그쵸? 이게 바로 세 개가 다 같은 집합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얘가 그죠? R이면 S고 S이면 R이고 R이면 Q이고 Q이면은 S이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세 집합이 다 같은 집합인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은 한번 하나씩 읽어봅시다. 자, P는 S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왜냐면 이 세 개가 다 같은 집합인데 P가 S한테 화살표를 지금 주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조금만 이렇게 다시 쓰면 얘네가 이렇게 세 개가 다 같은 거 알 수 있고 결국에는 이제 P가 Q한테 화살표를 주니까 근데 결국엔 다 같은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살표를 다 주는 거죠. 그래서 P는 S에 대한 충분 조건, 그쵸? 화살표를 주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거죠. 그 다음에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왜냐면 R은 화살표를 지금 받는 거지, P한테. 받는 거기 때문에 얘는 필요하니까 받는 거죠. 맞는 거고. 그 다음에 Q는 S에 대한 필요 충분. 왜냐면 이 세 개는 다 같은 집합이기 때문에 얘네끼리는 다 필요 충분이죠. 그래서 Q는 S에 의한 필요 충분. 이것도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화살표가 어디로 가는지, 뭐가 참인지를 잘 우리가 보면 이 조건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요까지 됐고요. 요까지 됐죠? 요까지 됐고,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번 8번 한번 지금 문제를 한번 잘 풀어봅시다. 자, 오케이. 제니랑 가영이 잘 풀었고요.
오케이. 시은이 잘 풀었고. 자, 오케이. 거기까지, 그쵸? 잘 풀었고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한번 문제를 봅시다. 자, 이제 9번 문제를 보면, 자, XYZ가 복수수이고 ABC가 집합일 때 다음부터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가? 그쵸? 조건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가? 일단 P는이 주어져, P는. 자, 그럼 일단 1번을 보면, 자, 1번은 XY는 0이고, 그 다음에 XYZ가 0이다. 그럼 일단은 요거는 어때요? 참여가 어디죠? XY 0이면, 그죠? 요거는 Z에 관계없이 XY가 0이면은 0이 되겠죠? 그런데 요거는 0이 어디? 이거는 저기 참여가 어디죠? 요거는, 그죠? 왜냐면 Z가 0이 되면 XY가 0이 안 돼도 성립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X가 되겠죠. 자, 결국에는 그러니까 P는 Q 화살표를 주잖아 지금. 화살표를 주기 때문에 얘는 바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충분 조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 자, 2번은 x 플러스 y랑 xy가 실수이다. 이럴 때 x랑 y가 실수냐? 요거는 참여가 어디죠? 그쵸? 요거는 뭐 되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뭐, 그쵸. 만약에 뭐, 복소수라고 나왔으니까, x가 뭐 i고, y가 마이너스 i면, 그쵸? 두 개 더하면은 이제 0이 나오잖아. 그 다음에 이제 곱하면은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1이 나오죠. 그래서, 실수가 되는데, xy 자체는 지금 실수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x잖아. 근데, XY가 실수일 때 더한 거 당연히 실수가 나오고 곱한 거 실수 나오겠죠. 요거는 맞는 거지. 그러니까 화살표를 지금처럼 받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겠죠. 화살표를 받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면 A 교집합 B 교집합 C가 A다. A 교집합 B 교집합 C가 A라는 얘기는 비교집합 C 안에 A가 포함이 돼야 되죠. 비교집합 C 안에 A가 들어가 있어야지만 뭐 이렇게 A가 나온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이럴 때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B 합집합 C다. 요거 일단 요거는 참여 어디죠? 그쵸? 일단 요거는 그쵸? 왜냐면 A가 B 합집합 C 교집합 안에 지금 교집합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거 맞는 거죠. 이렇게 해보면 맞는 게 되는데 그러면 요거는 근데 요거는 비합집합 C 안에 A라는 애가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죠. 뭐 여기 써도 되고, 뭐 여기 써도 되고, 뭐 여기 써도 되고, 여기 써도 되고, 뭐 A가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상관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거짓이죠. 요거는 거짓이니까 결국에 얘는 또 3번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우리가 어,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을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명제가 이제 주로 문제 유형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어떤 게 어떤 걸 포함하는지를 우리가 알면 풀 수 있는 거고요. 자, 오케이. 그래도 아래 한번 유제 한번 문제를 잘 풀어봅시다.
자, 오케이. 지금 가영이랑 제니랑 잘 풀었고요. 자, 오케이. 시은이 잘 풀었고. 자, 그러면 다음을 또 봅시다. 자, 다음을 보면, 일단은 자, 이제 P는 Q이기면 어떤 조건인가. 그래서 이제 얘도 어떤 걸 포함하는지, 뭐가 어떤 더 큰 집합인지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얘는 조건 P 1번, 조건 P는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1 0보 적거나 같으니까 인수분해 하면, 그죠? 이렇게 되고, 얘는 두 근 사이에 끼죠. 두 근 사이에 끼고, 그 다음에 2번, Q 조건을 보면 Q는,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그러니까 큰 근보다 크고, 작은 근보다 작으니까, 여기 이제 2가 아니라 4죠. 큰 근보다 크고, 작은 근보다 작고. 그래서 얘를 수직선을 그리면, 얘가 이제 Q고, 그 다음에 얘가 P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하면은 좀 안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P가 Q에 지금 포함이 되잖아.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이렇게 되면은 막히니까 얘가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 포함될 때, 지금 이제 P가 화살표를 주잖아. 그죠? 주기 때문에 바로 얘는 P는 충분 조건. 이게 뭘 포함을 하는지, 뭐가 더 큰 집합인지를 보면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포함되니까.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2번은 인수분해 하면은 요게 되고, 그 다음에 얘도 두 개 사이에 끼죠. 그 다음에 얘도 인수분해 하면 요게 되고, 얘도 두 분 사이에 끼죠. 그러면 이제 P집합이 0에서 4까지고, Q집합이 1에서 3까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그쵸. 얘가 여기에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잖아. 포함이 되기 때문에 화살표를 지금 이렇게 받는 거죠. 화살표를 받으니까 필요 조건. 어떤 게 더 큰 집합인지, 뭐가 뭘 포함하는지, 이거를 잘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제를 다 정리를 했는데, 사실 이거 마지막 거 관계를, 세 개의 관계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자, 오케이. 그러면 그 아래 유제 10번 한번 잘 문제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오케이. 가영이 잘 풀었고요. 제니 잘 풀었고.
자, 오케이. 시은이 잘 풀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2단원까지 정리를 같이 했죠. 그죠? 그래서, 명제와 조건, 이렇게 우리가 22단원 정리를 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그쵸? 23단원 봅시다. 명제 증명. 이제 보면, 자, 정의라는 말이랑 정리라는 말이 나오죠? 정리. 정의는 어떤 뭐 용어의 뜻, 진짜 용어의 뜻을 사람들끼리 약속을 한 거야. 이렇게 하기로 하자. 그쵸? 약속을 한 거고 용어의 뜻, 약속을 한 거고. 그래서 얘는 뭐 증명이 따로 필요 없죠. 그치? 뭐 사람 이름 이렇게 부르기로 한 건데 뭐 그렇게 약속인데 그걸 증명할 필요가 없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정의는 증명이 필요가 없는데 정의는 어떤 성질이기 때문에 이거는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냐면 뭐 이등변삼각형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정의가 말 그대로 이등변, 그렇죠?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잖아, 그치? 근데 성질은 바로 정리는 바로 밑각이 같은 거, 밑각이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정리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위에 거는 증명이 필요가 없지만 아래 거는 증명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증명을 한 다음에는 이제 이 성질을 이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근데 이거는 원래는 2-2에서 원래 이걸 배웠어. 이 명제, 그러니까 삼각형, 사각형 원래 하기 전에 2-2에서 명제를 원래 배웠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빠졌죠. 이런 내용들이 빠지고 고등과정으로 이제 넘어온 거지. 그래서 정의는 약속이기 때문에 증명이 필요 없고 정리는 어떤 성질이기 때문에 증명을 해야지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은 한번 문제를 봅시다. 다음 명제를 정의와 정리로 구분하여라. 그래서 1번을 보면 세변의 길이 같은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다. 정삼각형의 정의죠, 이거. 이거는 정의. 정삼각형의 정의. 그리고 아까 2번은 바로 한 거죠.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거고 밑각이 같은 거는 정리죠. 이거는 성질. 이거는 증명을 해야지만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3간은 뭐 4단원 제목이죠. 나머지 정리. 그쵸? 거기다 친절하게 나왔지. 나머지 정리. 그래서 이거는 정리죠. 나머지 정리. 그 다음에, 그쵸. 4번은, 이거는 교집합의 정의죠. 이게, AND가 교집합이고, 합집합이 5어지. 합집합이 5어. 또는, 그래서 요거는 교집합, 합집합. 이거는 정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랑 정의를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원이 이제 명제 증명이라는 단원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1절에서 증명이 나오는데 임의의 실수 A에 대해서 A가 A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뭐 증명을 하래. 그러면 일단은 뭐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부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떤 임의의 실수니까 일단은 양수인 경우, 그죠? 일단 부호를 나눌 수 있죠. 양수인 경우에는 제곱을 하면, 그쵸? 0보다 크잖아. 그 다음에 0인 경우에는 제곱을 하면 0이죠.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A가 음수인 경우에는 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은 구조가 많이 바뀌죠. 그러면 마이너스 A를 두 번 곱하면 마이너스 A를 두 번을 곱하면 결국에는 그치 A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A의 제곱이 결국에 0보다 큰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간에 0보다 크거나 같다. 그치?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부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양수랑 0이랑 음수인 경우 나눠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A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근데 뭐 지금처럼 증명하는 게 직접 증명법인데 일반적으로는 직접 증명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간접 증명을 하는데 간접 증명을 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뭐 일단은 P면 Q이다. 아까 우리가 명제 전단에서 배웠던 P면 Q이다가 대우명제, 그쵸? 이 명제와 대우명제가 참고시 동일하기 때문에 이 명제가 증명이 잘 안 될 때는 대우명제를 증명을 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뒤에 기류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기류법은 뭐냐면 이게 간접증명법 중에 대표적인 건데 기류법은 뭐냐면 보통 그 증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결론을 부정을 하죠. 그래서 결론을 부정을 한 대로 논리를 이끌어 나가면 어떤 모순점이 생긴다.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 결론을 부정한 게 틀린 거죠. 그래서 결론이 맞다. 결론을 부정하면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가정의 모순이 되기 때문에 이게 결론이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돌려서 증명을 하는 건데 이걸 이제 간접 증명법, 이걸 기류법이라고 그래. 근데 얘도 결국에는 결론을 부정하잖아. 근데 이게 지금 대우명제가 not Q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지금 그 대우명제가 참인 것을 보이는 것도 기류법의 일종이야. 그치? 왜냐면 이게 not Q이면 not P이다. 원래 명제랑 대우명제가 동일한데 이것도 지금 결론을 부정을 하기 때문에 대우명제 참인 것을 보이는 것도 기류법의 일종이다. 그래서 이거를 간접증명법이라고 하는데 간접증명의 대표적인 예가 기류법.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이제 뒤에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문제로 나오는지 한번 보면 자 일단은 보면은요 일단 요거 참임을 증명해라. 그래서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이 짝수이면 n이 짝수이다. 이걸 증명을 하래.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n제곱이 짝수면 얘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둘 수 있잖아. n제곱 2k라고. 근데 이럴 때 n은 플러스 마이너스 뭐 자연수니까 이제 루트 양수가 되면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나오면은 짝수인 걸 보이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대우명제를 보이는 거지. 자연수에 대해서 이제 그냥 이거 하기가 힘드니까 바로 n이 홀수인 경우에 n이 홀수이면 n제곱이 홀수이다. 그래서 이거랑 이제 대우명제랑 상관이 동일하니까. 그러면 n이 홀수면은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제 남는 거죠. 나머지가 1이 남는 거지. 그냥 이렇게 하면 짝수고. 그래서 이랬을 때 그러면 n제곱은 2k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제곱을 하면 4k 제곱 4k 플러스 1. 그래서 2의 2k 제곱 2k 플러스 1. 이렇게. 그러니까 2 곱하기 뭐 한 다음에 1이 남으니까, 그쵸? 제곱이 홀수인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n이 홀수일 때 n제곱도 홀수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대우명제가 3이니까 그러면은 원래 명제, 그쵸? n제곱이 짝수인 경우에 n이 짝수이다. 이걸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대우명제로 보이는 증명법. 근데 사실 이것도 기류법의 일종이다. 기류법의 한 종류다. 이런 얘기고. 자, 이제 다음을 보면은요. 다음 보면은 사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래. 사실 당연히 유리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직접 증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간접 증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결론을 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유리수라고 가정. 결론은 부정하는 거죠.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유리수라면 유리수는 분수죠. 유리수는 분수이기 때문에 어떤 a분의 b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여기서 당연히 a는 0이 아니고 밑은 0이 아니고 a와 b는 이게 왜냐면 끝까지 약분하면은 그 기하분수를 약분하면은 더 이상 안 나눠지기 때문에 A와 B는 서로서죠. 서로 소인수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은요. 서로소인 정수. 서로소인 자연수. 여기서는 근데 양수니까 자연수가 되게 서로소인 자연수. 그 다음에 여기서 밑은 0이 되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는 1분의 루트 2니까 x자로 곱할 수 있죠. x자로 곱하면 b는 그러면 루트 2의 a가 되지. 그러면 양변을 제곱할 수 있죠. 양변을 제곱하면 b 제곱은 2a 제곱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b 제곱이 어떤 2 곱하기 뭐가 되니까 b제곱이 2의 배수 아니야. 짝수. 근데 아까 방금 보였죠. 아까 방금 보인 게 뭐였냐면 제곱이 짝수일 때 b도 뭐였어? 방금 증명한 거죠? 제곱이 짝수일 때 b도 바로 2의 배수였지. 짝수. 방금 위에서 증명한 거. 제곱이 2의 배수일 때 b도 2의 배수죠. 그러면은 b도 2의 배수이기 때문에 b에다가 어떤 2k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얘를 여기 안에 넣을 수 있죠. 안에 넣어주면 그러면 2a 제곱은 4k 제곱이 되니까 그러면 양변을 2로 나눠주면 2k 제곱. 그쵸? 그러면은 a 제곱이 또 2의 배수 아니야. a 제곱이 2의 배수. 그러면 a 제곱이 2의 배수라면 또 a도 2의 배수죠. 아까 방금 위에서 보인 거. 제곱이 2의 배수면 a도 2의 배수. 그런데 여기서
B도 2의 배수고 A도 2의 배수기 때문에 여기서 서로소인 자연수라는 이 조건의 모순이 되죠. 그치? 여기에 조건의 모순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가정이 틀린 거죠. 그 가정이 틀린 거기 때문에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뭐 이렇게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뭐 이런 게 문제로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중간에 칸 비워놔. 이걸 통째로 증명하라는 문제는 잘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칸 중간에 비워놓고 안에 들어간 거 찾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 영어에서도 많이 나오죠. 빈칸 넣는 거. 그런 거 이제 수학적 추론이라고 하는데 수능에서도 이제 그런 유형 많이 물어보고 그런데 일단 내용의 흐름은 일단 당연히 알아야 돼. 이런 흐름을 알아야지 빈칸을 채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직접 증명하는 게 보통 힘들기 때문에 간접 증명, 결론을 부정을 해서 부정한 대로 논리를 이끌어 나가면 가정의 모순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맞다. 이렇게 좀 돌려서 증명을 하는 거를 기류법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뭐 전반적인 내용은 설명을 했고요. 자, 요거 아래 거 문제는 좀 다음 시간에 좀 보기로 하고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21단원 집합의 연산 법칙 좀 테스트를 좀 봅시다. 그래서 10분 쉬었다가 단원 테스트를 봅시다. 이렇게 10분 뒤에 봅시다.
자, 오케이. 잘 서죠. 자, 바로 풀어봅시다. 제가 바로 올릴게요. 잠깐만요. 자, 오케이. 한번 잘 풀어봅시다. 10문제니까.